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3-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심리질병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일반 심리학의 입장에서와 그리고 성경 심리학, 우리 G7 심리학의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원리는 비슷하다. 근데 사회심리학은 그 원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서 받았던 어떤 상처, 여기에 의한 트라우마에 의한 것, 또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 의식의 세계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현상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욕구들이 여러 가지의 장애 요인을 만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픔의 현상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원인.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이거를 사회심리학은 모르는 반면에 우리 G7 심리학,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G7 심리학은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의 충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들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죄성, 창세기 3장이 이거를 회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의 그런 상황들, 주변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요. 여기서 이제 내 안에 속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함이 커지면서 아픔의 현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 이거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명확하게 이걸 보여줄 수 있죠.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사회심리학은 그 뭔가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 라고 인간적인 경험, 어떤 바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유추해 보는 것이죠, 이게.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원인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 3장에서는 바로 치료의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쭉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48쪽입니다. 심리질병의 발전 5단계.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G7에서는 심리질병의 성장 혹은 발전, 진행, 이런 게 크게 5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훈련의 횟수가 쌓이면 좋은 쪽으로 프로 선수가 되죠. 반면에 나쁜 습관이 자꾸 훈련되고 쌓이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심리 질병들 역시 예방 그리고 조기 상담 치료가 아주 중요하죠. 이거 역시 학습 효과와 누진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과 5가지의 성품의 자기 본능을 살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예방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을 만나 심리 질병, 갈등들이 발생하면 영적 멘토이신 주님과의 만남이나 현실적인 상담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셀프 힐링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영적인 삶과 5가지 내 안에 있는 5-14의 자기 본능을 살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예방, 여기 제일 좋아요. 5-14를 살면 기분이 좋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잘 안 되고 장애 요인을 만나게 되죠. 장애 요인들을 만나게 돼서 이게 만나지면 이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제 지면 속상함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영적 멘토이신 주님과의 만남이나 현실적인 상담자나 또 아니면 셀프 힐링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소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의 아픔, 심리 질병 역시 발전하고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의 발전은 5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먼저 감을 느낀다. 감, 어떤 느낌이죠. 기분 안 좋은 느낌. 오늘 아침에 별로 마음이 우울한 느낌. 이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 좋은 감을 느끼는 상태인데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심리 상태 역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울하고 기쁘고 두렵거나 자신감이 넘치거나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신속하게 해소를 해 나가야 돼요. 이런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오래가면 이것이 마음의 아픔. 이 심리 질병은 감정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손님이 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므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빨리 정보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순간적 감정의 단계를 벗어나서 치료가 필요로 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 상태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현실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고민과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요 안 좋은 감정이 뭐 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뭐 이때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빨리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해소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어떤 단계가 올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강해지게 되고 이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고 강박 상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그러면은 현실의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자, 그래서 현실의 일이 손에 안 잡히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난 지금 일 아무것도 안 돼. 오늘 막 직장도 못 나갈 것 같아. 가서 뭐 일도 안 돼. 막 이런 뭐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 이러면은 이제 빨리 치료가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 병원 정신과 상담이나 또 일반 상담자를 빨리 만나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안정제, 약물을 좀 복용할 수도 있고요. 이 안정제나 신경안정제라는 걸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말 그대로 내 정신 상태를 좀 안정시켜 주는 거니까요. 이게 굉장히 긴장돼 있으면은 상담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약을 적당하게 처방을 받아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면은 상담을 하면서 차츰차츰 괜찮아지고 나중에 약도 안 먹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강박 상태로 가요, 이제. 모든 것의 심리 질병의 상태는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강박 상태로 갑니다. 이 강박 상태로 가면은 상담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제가 한참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내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제가요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이게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강박.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들으면은 계속 그게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상태라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일단은 이 예민해진 신경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약을 또 복용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 뭔가 빨리빨리 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고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청이라든지 또 뭐 환각 상태라든지 뭐 이제 이런 또 과잉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생각 속에서 자꾸 커져요, 이게. 자, 요런 상태. 그 다음에 5번째 상태는 요거는 이제 발전대사라기보다는 어떤 충격적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증 상태로 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증이라는 것은 이게 현이 끊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벌였는데 현이 딱 끊어지니까 전혀 내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 상태에서,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입원하고 그러면서 계속 또 약도 복용하고 또 서로 상담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현실의 일들을 자꾸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생각의 세계 속에서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조기에 상담하고 그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또 적당한 선에서 치유가 되고, 모든 심리 질병이라는 게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시간과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렇게 5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